제가 드릴 말씀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의 3분의 2는 한국에서 살고 3분의 1은 외국에서 사는 이런 팔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우리 아들람 식구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외국에 살고 절반은 한국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서양의 문제가 우리 이제 생활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어떤 학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15년 동안 풀타임 택시 드라이버였거든요. 그래서 그 15년 동안 택시를 하면서 이제 그만둘 때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이 시드니 택시 기사의 문화 관찰기라고. 이거 하나 이제 남았는데 대강 뭐 이 안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외국에 오래 살다고 해서 외국을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다 이제 뭐 이렇게 서양이죠. 산다고 해서 외국을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예, 우리 권석필 형제님 구입하셔가지고 읽으셨다고. 예, 오래 산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죠. 아까 우리 신노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77년도, 79년도 오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또 공무원 생활 하셨다고 하니까 호주 사회를 잘 알겠죠. 그런데요, 오래 살고 일테면 백인들의 사회 속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자기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그 사회를 잘 알 수 있는 건 누구냐? 역시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한국 사회에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택시 드라이버예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잡퍼선들을 다 만나요. 근데 이 잡퍼선들을 다 만나는데 어떤 상태에서 만나면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납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수는 없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15년 동안 풀타임 택시 드라이버로서 호주 사회, 백인 사회를 아주 철저히 경험했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아세요? 제가 호주 수상도 태웠어요. 현직 수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콤 텀블이라고 이제 제가 태우고 얼마 난 다음에 이제 수상됐어요. 그리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스퐁 대주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태웠어요. 여기서. 그런가 보면 수많은 양아치들을 태웠죠. 예. 그래서 백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아는데 한마디로 딱 뭐냐? 그러면은 동양인과 이 서양인을 비교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과 생산 이 프로덕트로 설명하면 동양인들은 소품종 다량 생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워낙 종류가 다양해요. 서양 사람들은 별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예. 근데 동양인들은 대부분 비슷해. 카테고리가 비슷해요. 그렇게 별난 사람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워낙 사람이 다양해가지고 막 혼동이 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번씩 택시 할 때마다 이제 하고서 희한한 인간 만나고 와서 이제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온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이, 그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한국 사람들도 뭐 질 나쁜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얼마나 더 많은데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본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에서도. 우선 제가 그 서양에 와서 살면서 처음 깨달은 거, 제가 잘못 알은 거, 오해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설교 많이 듣고 저도 철없을 때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서양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리고 지도 이렇게 펼쳐놓고 막.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서양이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철저히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라는 말이 있어요. 소위 백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인디안들을 뭘 이렇게 개량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와서 선교할 때 이 미개한 사람들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살게 깨우치게 해줘야 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라고 그러죠. 그런 운명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게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팔레스틴의 학자가 양심적인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썼는데 서양 선교사들이나 서양 관리들의 입장에서 동양을 본 이제 그런 견해,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백인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런 쉽게 얘기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해서 마이클 잭슨이 얼굴을 하얗게 표백했었잖아요. 왜? 살았을 때. 그게 뭐냐면 이제 탈식민주의 비평가인 호비 버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중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흑인이면서도 백인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백인을 숭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더 자기가 유명해지고. 우리 동양인들 속에 백인과 같아져야 되고 백인이 더 우월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잠재되어 있고 그런 영향을 받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예수 기독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알았습니다. 왜 백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훨씬 잘 살잖아요. 우리 동양인들보다 잘 사는 이유는 싸움을 많이 해서 그렇다. 싸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저기 태권도 7단 격투기 선수 이런 사람들이요. 동네 깡패한테 얻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동네 깡패는 맨날 싸움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백인들은요. 바이킹의 해적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최근에 이런 이라크 전쟁까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별로 사실 전쟁 안 하고 사는 나라입니다. 왕조가 한번 시작했다면 최소한 500년, 길게는 1000년까지 갔잖아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온 민족이거든요. 근데 유럽은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맨날 싸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은 그냥 이 육체적인 싸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분쟁거리, 이 모든 인간관계 다 싸움들 아닙니까? 여기서 큰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합의와 관례, 법률 이런 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발달이 된 거죠. 변호사가 뭐 하는 건가? 법률적으로 싸우는 직업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덜 싸우고 안 싸우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발달시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싸움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요. 이게 딱 우리 동양인들 이렇게 겉모습이 똑같아도요. 또 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멀리서 딱 봐도 이제는 옷 똑같이 입었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옷 입은 걸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구별 안 돼요. 다 유니클로를 입어서. 예? 옷 입은 거 가지고 구별 안 됩니다. 또 화장한 거 가지고도 구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 이게 좀 좋지만은 그 옷 입은 걸로 구별할 수 있었을 때는 어땠냐면요. 그 중국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은요. 옷을 애써서 입긴 입었는데 어쩐지 좀 이상해요. 어쩐지 허술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딱 보면은 옷을 잘 입으려고 무지무지하게 애쓰는 티가 나요. 근데 뭔가 조금 아주 색다르게 입었어요. 그건 일본 사람. 이렇게 옷 입은 걸로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딱 서 있을 때 멀리서도 딱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보는 줄 아세요? 눈빛으로 봅니다. 눈빛. 한국 사람들은요, 눈 보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어쩐지 시건방져 보이고 어쩐지 뭔가 좀 그래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특히 여자들의 눈빛은 한국 사람 눈빛이 여전히 확 아주 다릅니다. 남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폼, 똥폼, 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 날 피워도 백인들은 체형 생기면 생긴 대로 담배를 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한쪽 다리 이렇게 헐렁하게 한다든지, 뭐 옆구리를 치는다든지, 뭐 뒷짐을 치는다든지, 담배 피는 것도 폼이 있어요. 똥폼 잡아요. 이런 표현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백인들은 생긴 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관상을 아주 잘 봅니다. 네, 누구 관상을 보냐면 한국 사람 관상은 못 봐요. 백인들 관상만 잘 봅니다. 택시를 타면 딱 30초 안에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파악합니다. 이게 돈 떼먹을 인간인지 짜증낼 인간인지 딱 파악이 됩니다. 근데 백인들은요, 관상을 보면 관상이 쉽게 나와요. 보통 생긴 대로 나옵니다. 째째하게 생긴 사람 째째하고요. 풍성하게 생긴 사람 풍성하고 얼굴 나타난 대로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관상이 좀 복잡해요. 얼굴 생긴 거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할 때 한국 얘기하는 거죠. 자기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살면 좀 곤란한 그런 세월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발전한 게 눈치만 발달했죠. 근데 왜 우리가 눈치가 발달했느냐? 최근 근현사사에서 한 150년간 얼마나 우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분단, 전쟁, 우리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것이 아마 최근 150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려니까 눈치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딱 보면 눈알 굴리는 게 보여요. 어디 가나 봐도. 예. 얼굴들이 다 이렇게 편안치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백인들은 이렇게 좀 순수하게 이렇게 뭐 순수하다고 그러나 뭐 클리어합니다. 이제 그런 관상을 배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백인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동양인들이 백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동양인들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백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너, 나지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컨셉은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네가 중요한 분이지. 개인주의가 우리가 서양 사회를 개인주의가 발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서양 사회 기본이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그 개인주의가 어떤 정도면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주의의 끝은 가로 열고 너는 죽든 살든 모른다 가로 닫고 이 개인주의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는 게 트럼프 아니에요? 전 트럼프가 4년 전에 나왔을 때 이 사람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솔직하게 극단적 개인주의 노선을 보이는 사람들이 왜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되면 큰일인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많이 배운 사람도요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고 고상하게 얘기하고 점잖게 얘기하지만 극단적 개인주의의 모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서구 사회는. 그 대신에 극단적 개인주의가 있으면 다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극단적 개인주의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커뮤니티 스피릿입니다. 그게 있어요. 이건 공동체와 좀 다릅니다. 커뮤니티 스피릿,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이 극단적 개인주의와 커뮤니티 스피릿 이 두 가지가 잘 믹싱돼 가지고 이 사회가 굴러간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사람 대비고 훨씬 동양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범죄 저지르는 것도 다 백인들이 동양인들이 범죄 저지르는 건 별로 없어요. 무슬림들이 가끔 사고 치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돌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결국은 동양적 윤리와 그런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어떤 공통분모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공통분모보다 개인이 중요한 사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 뭡니까 한국이 케이팝 또는 코로나 이런 걸로 굉장히 코로나 선방하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생각도 못했던 혹인데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는 제도가 이 서양 사회만큼 되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든지 제도를 바꾸는 거 이게 제일 급선무를 합니다. 사람 바꾸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제도를 바꾸는 시스템을 바꾸는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육도 한국에서 이제 교육도 어떻게 하면 시스템 제도를 바꾸고 좋게 만드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교육은 사람 바꾸는 거에 중점이 두어져 있어요. 윤리 교과서 이런 거 보면은 좋은 사람 되라 이런 거에 그거 참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한국 사람은 그만하면 됐다. 근데 사람 바꾸는 거야 제도와 시스템 바꾸는 것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참 귀한 책을 쓰셨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함석헌 선생님이 그 책 썼을 때는 6.25 직후에 쓰신 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극단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쓰신 건데 지금 한국이 제일 꼬레비에 있다. 이 인류 역사에서 제일 꼬레비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뒤로 돌아가면 맨 뒤에 있는 한국이 맨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바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환상을 이제 품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택시 15년 하면서 속속들이 백인 사회를 잘 짐작을 할 수 있게 돼서 적어도 어느 정도 되느냐 속지는 않는다. 그냥 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의 도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우리 아는 목사님 딸이요. 임신을 해가지고 전철에서 기차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백인 여자, 뚱뚱한 백인 여자가 와서 아시안이 말이야 임신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화 보고 전화기 들고 있다가 그냥 걔는 여기서 태어나는데요. 그냥 당하고 하다가 그 여자는 막 욕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르는 여자가 막 인종차별 막 욕을 하고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팍 하고 욕부터 해라 그랬어요. 욕부터 하라고. 왜? 욕을 해야지만 그 순간 욕으로 팍 나와야지만 그쪽에 어떤 리액션이 나오고 막 갈등이 나오고 뭐가 되고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거든요. 누가 사진을 찍어서 고발할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이거 소용없어요. 어? 그 백인 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욕을 일단 해야지만 그 방법이 없어요. 그거 내려버리면 자기만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백인 사회를 살아가는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 여기 몇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녀석이 보통 여기는 호주 사회는 사람이 지나가 미국도 있겠지만 사람 지나가면 무조건 쓰거든요. 그때 우리를 패싱해서 가는 거예요. 창문에. 그래서 내가 팍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놈이 내리더니 시비를 걸어요. 그는 백인 얼굴 가지고 백인이지만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시 또 무슬림이야. 어? 시비를 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멱살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빨리 폴리스 불러. 빨리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폴리스가 와야 이제 그놈하고 이제 어떤 시비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 이제 그놈이 이제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목사인데 역시 이러다가 그냥 난 멱살만 잡히고 이러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 바보 같은 죠. 백인 사회에서 살 줄 모르는 거죠. 즉각적인 반발. 그 즉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죠. 인간의 욕이죠. 확 욕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욕을 좀 많이 사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